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4월 2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는 대배심의 마녀 사냥식의 수사가 다음 주에 종료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은 바로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보고에 의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는 뉴욕주의 대배심은 다음 주에 그 기한이 만료가 되며 연장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배심원단들은 수개월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범죄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아무런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대배심원은 지난 가을에 임명이 되었지만 1월달이 되어 엘빈 브레이거라고 하는 맨하튼 지방검사가 터무니없는 증거 심리를 중단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가졌던 부하검사 2명이 엘빈 브레이거가 맨하튼 지방검사가 되자 증거 심리를 중단하였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무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민주당원들과 또는 부패한 일부 검사들에게는 실망감만 안겨준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게이트에 정보 제공자로 알려진 연방정보원이 오늘 실종 후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렌틴 브록 스미스라고 하는 이 연방 고발자는 바로 힐러리 클린턴의 2016년 대선 캠페인과 관련된 회사에 은행 기록을 넘겨준 연방정보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엘사다노에 있는 위드로 윌슨 고등학교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으며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도 2014년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년 텀으로 부자가 다 떠났는데 오늘 죽은 이 아들은 바로 아버지가 남긴 이메일을 FBI에 넘겨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에 뉴욕타임즈와 인터뷰까지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오늘 이 세상을 하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방정보원은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도이치뱅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금전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와 많은 인터뷰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후반에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메일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FBI에 계속 불려다녔으나 오늘 결국은 변사체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살을 하고 아들은 변사체로 발견이 된 건데 아버지는 도이치뱅크의 임원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상한 5가지 역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역병은 바로 감염 경로가 설명되지 않고 있는 간염과 두 번째는 일본 뇌염, 세 번째는 이볼라 감염, 네 번째는 H3N8 조류독감, 다섯 번째는 콜로라도에서 이유 없는 말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감염, 이렇게 5가지가 지금 미스터리한 간염 사례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간염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설명이 되지 않는 170명의 어린이들이 간염에 감염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뇌염의 경우에는 벌써 11명이 사망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 일본 뇌염에 감염된 돼지가 8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볼라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발병하여 최소한 2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네 번째인 H3N8 조류독감은 실제적으로 조류로부터 인간에게 전이가 불가능하나 최근에 중국에서 전이가 되었다는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콜로라도에서 말을 죽이는 이상한 질병이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캐논시티에 있는 한 농장에서는 57마리의 말이 갑자기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걸린 질병이 지금 무슨 질병인지 아직 원인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2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전개되면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이 인간과 동물 또는 가금류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볼라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조류독감이라고 하여 벌써 여러 수천만 마리의 폐기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며 많은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염려스러운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년 대선에 만약 조 바이든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공화당에서 아무나 나와도 무조건 9포인트 차로 조 바이든이 패배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이 미국에 어떻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보여주는 바로메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트바트 뉴스에 의하면 폴리티코가 의뢰한
조 바이든은 2024년 공화당 후보에게 9점 차로 뒤졌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39%는 바이든을 선택했고 유권자의 46%는 바이든 대신에 어떠한 공화당 후보라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는 의견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 바이든이 9포인트 차로 지금 열세에 처한 것입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2024년 대선에 누구를 지명할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 후보를 갑으로 지칭을 하고 민주당 후보에 조 바이든을 넣어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 바이든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의 주에서 트루보트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큰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이 그간에 조지아 부정선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조지아 주선거관리위원회에 어필을 하고 알린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을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소환장을 발부하였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환된 이 트루보트 재단이 법정 진술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수많은 투표용지 밀수와 또는 대리투표 등의 부정에 관하여 많은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트루보트이니 아마 이번 소환에 따른 증인 진술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니 브링클린 국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이란이 수주 내에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이란의 핵 개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핑계가 더 가관인 것이 오늘 젠사케 언론 발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1년간의 유예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과 몇 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비엔나 회담이 깨지고 곧장 이란은 핵실험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협정에 의하여 여기에 절대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던 러시아를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하여 싸움박질시키는 통에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 실패한 것은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딥스테이트가 우크라이나를 통하여 러시아를 도발함으로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에 적대적 관계로 돌아선 러시아가 미국의 이란 핵협정을 지원할 리가 없죠. 토니 브링클린 참 외교정책 잘 펼치고 있습니다. 어차피 러시아 스캔들의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젠사키는 우리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란 핵 합의하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은 엄격하게 제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협정 참여를 중단시킴으로써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더욱더 가속화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이란이 핵 개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해외 재산 농기를 다 풀어준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핵 개발이 몇억 달러가 드는 것이 아니고 몇백억 달러씩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 소셜에 대하여 장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순서를 매겼더니 트루 소셜의 1위, 2위가 트위터입니다. 3등이 리빈, 4등이 틱톡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여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의 이름을 트루 소셜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트위터가 진실에 입각한 모든 언론을 내보낼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름을 트럼핏이라고 바꾸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요일 아침 트위터의 수익 발표에서 트위터는 2019년 3월에 발생한 회계 오류로 인하여 MDAU 즉 Monetizable Daily Active Users라고 하는 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하여 2019년 3월 여러 계정을 연결해 편리하게 계정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오류가 발생하여 기본 계정을 통해 취한 조치로 인하여 연결된 모든 계정이 MDAU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분기 말 트위터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2억 1,600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이번에 수정을 하고 보니 2억 1,470만 명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200만 명 가까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오류는 총 MDAU의 약 1%를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에 새로운 변제를 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440억 달러의 1%면 4억 4천만 불인 것입니다. 단위가 크다 보니까 1%라도 이렇게 큰 금액입니다. 사용자 숫자를 가지고 회사를 샀기 때문에 1%를 깎아야 된다는 게 중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밝혀진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2%만이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5명 중 4명은 미국 경제 상황을 현재 보통이라고 하는 38%와 나쁘다고 하는 42%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건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2%에 불과하며 양호하다고 설명하는 사람 자체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인의 76%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하며 20%만 개선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3%는 그냥 유지되고 있는 답보 상태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바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였습니다. 경제가 좋다가 2%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ye.